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에 유독 어떤 얼굴들이 좀 빨리 늙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떠한 습관들이 점점 더 얼굴을 못생기고 늙어 보이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입니다. 네, 혹시 원장님도 가끔 얼태기가 오시나요? 항상 있죠. 특히 살찌거나 체중이 좀 늘면 저는 이제 얼굴에서 확 보이더라고요. 턱선도 더 무너져 보이고 이중턱도 더 심해 보이고 눈도 잘 못 뜨는 것 같고 외모에 이렇게 항상 신경을 쓰지는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에 씻고 이럴 때 보면 때때로 좀 충격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원장님이 TV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보실 때 연예인들 얼굴이 딱 보면 바로바로 파악이 된다고 들었는데 연예인들 좀 보면서 좀 놀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혹 진짜 급격한 노화가 돼서 나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어떻게 저렇게 유지를 열심히 잘 하시나 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얼굴이 못생겨지는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굴이 사실 뭐 우리 몸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계속 변하잖아요.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은 땡땡 부어있고 같은 나이를 들어도 어떤 친구들보다 이 친구들은 좀 아직도 어린 느낌을 유지하는 것 같고 아니면 오히려 어렸을 때 동안처럼 보였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보면 정말 많이 늙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제가 이제 성형외과 의사로서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항상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노화도 유전과 이제 환경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타고난 부분들이 있지만 유독 어떤 얼굴들이 좀 빨리 늙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떠한 습관들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점점 더 얼굴을 못생기고 늙어 보이게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원장님이 보셨을 때 얼굴이 갑자기 확 늙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면 좀 그렇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급격하게 생기는 노화는 대부분은 이제 체중이랑 연관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전체적으로 이 얼굴 뼈 자체가 흡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어려 보이는 사람들은 이 뼈 자체가 이제 받쳐주는 틀이 좀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후에는 이제 커버해주는 피부의 적절한 두께와 피부 밑에 지방들 이런 것들이 얼굴을 좀 탄력 있고 윤기 있게 보이게 하는데요. 너무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했을 때 그것도 이제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뭐 약물이나 무분별한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이 많이 줄었을 때 피부가 얇아지고 이제 볼륨이 빠지면서 얼굴 자체를 이제 패딩해준다고 하는 그런 볼륨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얼굴의 골격도 더 심하게 드러나 보이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 모양들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제 꼭 급격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에 노출되는 자외선의 영향이나 아니면 스트레스, 흡연,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다 피부 자체를 좀 약하게 만들고 얇게 만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빠른 노화로 진행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피부가 처지고 이런 건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뼈가 좀 흡수가 되고 뼈가 작아지고 이런 건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뼈가 줄어드는 거는 이제 뼈를 만드는 세포들의 활성이 좀 줄어드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나이가 들면 연골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뼈도 흡수라는 게 일어나요. 노화의 일종의 한 방향인데 뼈가 사라지는 만큼 뼈를 다시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노인들의 얼굴형으로 바뀌게 돼요. 쉽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발치 교정을 많이 하면 이 위턱 흡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입 주변의 볼륨이 빠지면서 입가에 주름이 심해지거나 인중이 굉장히 길어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 흡수를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뼈에 좋은 영양제나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데 뼈에 적절한 자극이 계속 가해지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웃고 그게 사실은 다 과학적으로 얼굴의 노화랑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뼈 자체의 건강도 얼굴의 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뼈가 어쩔 수 없이 흡수가 되는 노화 과정에서는 뼈는 흡수되지만 그 겉을 덮고 있는 우리 피부나 연부 조직, 근육들은 그 부피가 많이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쪽의 구조물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남는 피부들이 흘러내리는 모양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단단한 유지인대들은 이렇게 깊은 골처럼 인디언 주름이나 마리오네트 라인처럼 남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쌓여 있는 남는 피부들이 턱선이 무너지는 모양이라든지 팔자주름이라든지 눈 밑에 이런 고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화가 됐을 때 중년에서 리프팅 수술을 하는 이유가 줄어든 얼굴형에 맞춰서 남는 얼굴 선들을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얼굴이 못생겨지고 커지고 늘어나는지 그런 습관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는 피부랑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표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피부가 노화되면 아무래도 처짐도 더 악화되게 되고,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다른 거랑 상관없이 훨씬 더 어려 보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외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무분별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서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거나 노화가 좀 가속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항상 잘 바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보습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습은 아시겠지만 사실 굳이 좋은 비싼 화장품을 쓸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물이기 때문에 콜라겐 합성이라든지 피부의 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이제 물이거든요. 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보습제를 피부에 주기적으로 잘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부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표정인데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미간에 인상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울상,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이면 얼굴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 미간에 인상을 쓰는 근육은 이마랑 눈썹의 아래로 잡아당기는 근육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마와 미간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무라이 눈썹이라고 하는 이렇게 환한 눈썹 같은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눈처짐에도 좀 더 취약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미간 보톡스라든지 이런 걸로 좀 관리를 하시는 거는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 미간에 자꾸 힘을 쓰는 원인이 만약에 눈을 뜨기 불편한 상황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안고마수 교정이나 쌍꺼풀 수술을 통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웃는 표정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우리 얼굴 입꼬리나 이 광대 근육 자체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표정을 짓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꺼지는 광대 뼈 흡수와 광대 볼륨을 좀 통통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입꼬리 처짐과 반대되는 근육들이 입을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그 근육을 좀 강화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노화에는 반대되는, 노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습관인데요.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마른 세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을 자꾸 만지는 거는 사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손에는 진짜 균이 굉장히 많고 이 마찰 자체가 피부에 주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얼굴을 건조하게 만들고 지저분한 균이나 이물질들을 좀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굴에 최대한 손을 안 대는 게 좋고, 가끔 이제 코 수술을 하시고 나서 코를 자꾸 만지면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고 안에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손을 통해서 이 점막을 통해 균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한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코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이 있으면 잘 똑바로 서 있던 코끝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코와 나머지 부분도 다 일종의 연결된 조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방향이 틀어지는 느낌이 생긴다든지 그런 영향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생활하면서 생기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계속 자극하는 습관들은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눈을 자꾸 비비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게 쌍꺼풀 수술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고 풀리게 하는 거랑 연관도 있지만, 수술을 안 하신 분들도 우리가 눈을 뜨는 근육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 자체도 노화가 되고 조금씩 떨어지는 부분들도 생기고, 자꾸 눈을 비비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 근육의 노화나 근육의 손상을 조금 촉진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도 안검하수가 생기기도 하고, 이 피부 자체의 손상으로 인해서 겹주름이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을 자꾸 비비는 원인이 뭔가 속눈썹을 찔러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쌍꺼풀 수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피부 자체의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부과적 치료를 좀 잘 받아서 눈을 비비는 습관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사실 코호흡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던데 코호흡이 잘 안 되셔서
그런 불편함을 많이 겪고 얼굴 형태가 바뀌시거나 이런 분도 계신가요? 그건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입증이 된 부분이고, 코가 많이 막혀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에 이제 무턱 증상처럼 생기는 전형적인 얼굴 형태가 있거든요. 이미 대부분 그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 많이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기능적으로 코에 숨 쉬는 것들이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꾸준히 생길 수 있는 데미지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세 가지를 집에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에서 가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세안 깨끗이 하고 샤워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한 보습을 좀 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중년 남성분들은 아예 이제 스킨케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꼭 고가의 화장품일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너무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누적이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노화될 수 있는, 젊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고요. 얼굴을 계속 만지는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를 계속 힘을 주는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습관들은 그냥 내가 바꿀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나는 아무리 신경을 안 쓰려고 해도 항상 보면 내가 미간에 힘을 주고 있어서 저녁 때 되면 막 이런 데가 뻐근하고 무겁다 이러면 보톡스나 이런 시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인 얘기긴 한데, 좀 편안한 마음과 스트레스 관리가 되면 그게 표정으로 드러나잖아요. 항상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면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랑 여유 있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표정을 쓰는 이 얼굴의 근육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식상한 얘기지만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이렇게 최대한 해보신 분들이 정말 안 되겠다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학적 방법들도 있을까요? 제일 쉽게 고치는 게 이제 보톡스, 주름 지는 거나 아니면 힘주는 부분들에서는 보톡스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인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는 건데요. 눈이 너무 처지고 속눈썹이 찔리고 이래서 불편해서 자꾸 이마와 눈썹을 쓰는 분들은 쌍꺼풀 수술이나 안검하수 교정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이나 이런 코막힘 때문에 자꾸 입을 벌리고 생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얼굴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분들은 기능적인 부분을 같이 개선하는 코성형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미 처짐이 생긴 경우에는 중안면 거상이나 이마 거상, 아니면 뭐 하안면 거상, 안면 거상 같은 걸 통해서 처짐 자체를 개선하는 수술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이제 볼륨이 많이 빠진 분들은 오히려 이제 볼륨을 좀 채워주는 것들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지방이식이라든지 콜라겐 주사, 아니면은 필러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피부 자체의 질이 나빠져서 생기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토닝 레이저나 아니면 스킨 부스터 같은 것들로 피부 자체를 관리해서 잔 주름들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얼굴은 우리가 매일매일 갖고 있는 습관과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는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성형외과 교과서에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마르쿠스 키케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Everything is in the face라는 말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말인데요.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마음 먹고 습관으로 드러나고 이런 행동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과 얼굴에 똑같이 누적되는 거고, 우리 얼굴의 노화 정도와 예쁘고 못생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투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좀 신경 쓸 수 있는 거를 같이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이틀 만에 닦이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과적으로 누구보다도 젊고 예쁘게 나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제 습관 고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부터 좀 잘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는 유기현의 페이스톡 유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